네,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수능 과학 B형입니다. 지문 제목은 종단 속도의 원리예요. 참고로 말하면 A형이랑 B형이 나눠져 있던 시험 시대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B형이 문과 시험이고 A형이 이과 시험이잖아요. 이과 시험의 과학 지문은 굉장히 정보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는 그런 지문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문과 지문이 상당히 원리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과에 출제됐던 과학 지문들의 대다수는요, 이과 학생들은 다 탐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쉽게 풉니다. 특히 물리한 친구들은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과들은 과학 지문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힘들다는 과학 지문을 이과에 던져주면 그냥 답 이건데요? 이렇게 지문도 안 읽고 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가 현재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약간 양분해서 할 거예요. 뭐냐면 약간 문과 쪽에 만족되는 수업을 한번 이제 하고요. 그리고 한번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과 쪽으로 약간 만족될 수 있게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정말 이 지문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인가. 자, 그럼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참고로 유체라는 설명을 하면은요, 이과는 바로 뭔지 아는데요. 문과 학생들 중에 모르는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유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공기, 물, 뭐 기름, 우유 이런 거 전부 다 유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라고 했는데 쭉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구슬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럼 그냥 뚝 떨어지죠. 그게 자유낙하입니다. 자, 이때 이물체에는 중력과 부력, 항력이 작용을 한대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낙하하는 모양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구슬 하나가 떨어진다 혹은 빗방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겠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력이랑 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과는 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문과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문과 기준으로 설명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게 중력이라는 것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과 속도를 곱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중력을 설명하는 공식이 하나가 튀어나오죠. 뭐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로 질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의 값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 체중이 공개로 될려나요? 한 84kg 좀 안 돼요. 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달나라에 가서 내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몸무게가 무려 14kg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이 덩어리들이 어디를 가는 건 아니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게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어도 그대로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물체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잘 알겠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점점점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는 너무너무너무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구 안에서는 어느 곳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인데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합니다. 왜냐면은 질량도 고정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도 고정된 값이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자, 여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선생님 그림 먼저 그려놓을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력을 의미하잖아요. 이 부력은 뭐라고 했냐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공기도요, 유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분필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분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분필이 공기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는 공기가 밀려나는 거예요. 즉, 이 분필이 갖고 있는 부피만큼 공기가 밀려난 거죠.
그 부피만큼이 바로 뭐다? 그 밀려난 부피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바로 부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우리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죠. 즉 우리 몸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요. 즉 빠져나간 그 물만큼의 그 무게가 바로 부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보시면 자, 무게에 해당하는 힘인데 중요한 건 부피만큼의 무게입니다. 다시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다. 이거는 반복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요만큼의 빗방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빗방울이 우리가 부피를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1cc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cc가 이 친구의 무게 자체는 몇 g이냐면 1g이죠. 물방울 자체는요. 근데 부력은 뭐냐면 1cc만큼 공기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인데 밀도라는 거는 곧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질량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공기가 물보다 100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1000배 정도 무겁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공기 중에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때 이 친구가 공기보다 1000배가 무거우니까 단순하게 비율을 따지면요. 이 친구가 지금 1000의 힘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이 친구는 1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이냐면요. 999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 선생님이 왼손으로 5만큼의 힘을 주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10만큼의 힘을 주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결론적으로는 5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가는 힘이랑 이렇게 가는 힘이 만났는데 이 힘이 더 세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다만 이 5만큼의 힘이 여기서의 10의 힘의 절반을 깎아먹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인데 1000의 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의 힘으로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두 개를 미안해요. 그 두 개를 빼버리면 999가 된다. 즉 여기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한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떨어지는 힘에 강하기 때문에 부력은 아무 영향이 없더라. 뭐 거의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게 빗방울이 아니라 스티로폼 동그란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의 무게가 공기보다 한 5배 정도 무겁다.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힘은 5인데 올라가는 힘이 1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래쪽으로 정말 진짜 작용하는 힘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많지 않으니까 부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고요. 후불면 금방 휙 날아가죠. 그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떨어지는 힘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계속 뭐라고 했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랑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쇄돼서 이물체의 실제로 운동에 관여하는 힘을요, 물리적으로는 알짜 힘이라 그래요. 알짜 힘이라는 개념을 문과학생들이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지문을 보는 김에 같이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를 들면 이게 5로 밀고 이게 10으로 밀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알짜 힘은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제 항력이 처음 나왔죠.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속에서 보잖아요. 여기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중이니까 항력은 지금 이렇게 작용한다. 그림이 참 정확한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쁘게.
자, 요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구력, 떨어지는 게 중력이라 그랬어요. 다시 그려도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자, 근데 이때 요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저항력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항력은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그랬죠. 즉 항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온 설명은 뭐냐면 이 친구는 속력이라는 것에 비례하더라 라는 게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찰을 크게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항력은 마찰 항력이랑 압력 항력의 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또 나왔어요. 첫 번째가 마찰 항력이랑 두 번째가 압력 항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바로 뭐다? 항력이다라고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인데 점성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큼 끈끈하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랑 석유가 있으면 석유가 훨씬 끈끈하죠. 즉 석유가 점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대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체인데요. 물속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석유 속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뭐가 항력이 크냐면 당연히 석유 속에서가 항력이 큰 겁니다. 왜? 끈끈하니까요. 자, 그런데 또 물체의 표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만한 크기의 풍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만한 크기의 풍선과 똑같은 무게를 갖는데 부피는 요만한 게 있습니다. 한 금 정도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을 둘 다 공기 중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유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유체에 의한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항력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요 훨씬 더 표면적이 넓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나랑 비교하면 내가 마찰 항력이 더 크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점성 그 다음에 표면적 이거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막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생기는 항력인데요.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자, 이 친구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얘는 그냥 단면적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요. 자, 이거 선생님 칠판 지우개예요. 자, 이 친구가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근데 떨어지는 방향에서 단면적은 뭐냐면 이쪽으로 낙하하는 거니까 요 면적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 면적이 넓은 것 같아요? 요 면적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지 구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요 면적이 더 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즉 단면적 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떨어지는 방향에 직접 보이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압력 항력이 커지더라.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부분입니다. 자,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먼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아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작은 물체는 마찰 항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다음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에서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서요.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시할 만하대요. 이건 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뭐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온 거 스카이다이빙하는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 떨어질 때 아래로 빨리 가려면요 몸을 딱 세워가지고 삐우 하고 떨어져요. 머리를 아래로 해가지고. 그런데 천천히 떨어지고 싶으면요 몸을 쫙 펴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와 하고 떨어지지. 그러면 마찰 항력이 커져갖고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 지문 속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점점점 빨리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에 따라서 항력이 커지게 된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력이라는 건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빨리 떨어질수록 학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학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적어봅시다. 중력, 그 다음에 부력 더하기 학력. 자, 여기서 최초로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 정지해 있을 때는요, 속력이 없으니까 학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력이 크고 부력이 작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력이랑 부력은 고정된 값이에요. 안 변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핸드폰이 미쳤나 봐요. 선생님 CD를 안 불렀는데 가끔가다 얘가 막 지 맘대로 켜지고 막 그래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앞에 얘기했던 이 이유 때문에 학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력 더하기 학력이 중력과 같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죠. 즉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미안합니다.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빗방울의 속도가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 즉 요때 작용하는 속도가 종단 속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요 뒤에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그냥 문과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설명을 좀 바꿔서요. 이과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우리가 아까 뭐 공식 간단하게 나온 거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일단 중력은 뭐라 그랬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죠. 이과들은 이게 어떤 기호 쓰는지 잘 알아요. 빗방울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흔히 g라는 문자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부력은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기의 무게예요. 자, 그런데 무게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도 공기의 질량을 하면 그냥 소문자로 m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g라고 적으면 돼요. 자, 문과 학생들 이거 설명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은 뭐라 그랬냐면 속력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속력에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냐면 V라는 문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그냥 1대1로 늘어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V를요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례상수를 그냥 하나 대충 K라는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종단 속도에 이르렀을 때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맨 처음에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단 속도는요,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종단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V를 앞으로 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분모에 K가 들어가고 앞에 M-M 여기다 G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종단 속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K만 알 수 있다면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한 거 보면 아마 문과 학생들은 에이, 저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못합니다.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조금은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2014학년도부터요. 과학 지문이 항상 어떠냐면요. 진짜 과학적 원리를 물어봐요. 특히 물리 같은 거는 더욱 그래요. 근데 물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문과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이해하려고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K는요, 나중에 약간 도움을 받긴 했어요. 검색을 해보다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식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건 이따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문 뒷부분입니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라고 했는데
유체 속에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력이랑 부력 중에서 부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요 관계를요, 부력을 왼쪽에 놓고 중력 항력을 오른쪽에 넣는 거지. 그럼 이때는요, 공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때의 종단 속도, 즉 상승 운동할 때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바꾸면 되냐면 앞에가 소문자 M, 뒤가 대문자 M 이렇게 바꾸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왼쪽이 부력, 오른쪽이 중력 더하기 항력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식으로 변환을 한번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행에 의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거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 정답률을 보면은 44%죠. 물론 이과한테 풀면 70% 넘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설명해 보면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부력은 뭐냐면 동전의 크기만큼, 즉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지금 동전의 부피라는 말이에요. 동전이 부피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력은요, 항력의 크기랑 상관없이 똑같아요. 자, 아까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력은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둘 다 고정될 값이라고 했죠. 무게도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부력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특히 그 공식을 이해를 못 하더라도요.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체의 무게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안 변하면 부력 역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부터 설명해 봅시다.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합니다. 자,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아까 뭐였죠? 이게 압력 항력을 발생시키는 이유였죠. 자, 근데 항력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압력차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차적으로 항력이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차는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점차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폭을 줄인다. 가속도를 줄인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요 0입니다. 종단 속도라는 것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속도라는 거는 실제 속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빨라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큼 느려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단 속도는 더 이상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가속력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설명에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입니다. 자, 딱 삘이 오죠. 이 쇠막대는요 부피가 변할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도 똑같고요 중력도 똑같아요. 다만 항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쇠막대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요 단면적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항력이 매우 작을 것이고요 누워 있을 때는요 단면적이 커지니까 압력 항력이 커질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부력을 말했는데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크다고 했죠. 즉 여기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부력이 아니라 항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건 이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지문 속에 있는 말들 있잖아요. 중력과 항력과 부력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풀어야 정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하라 그랬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밀도가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 지문에서 세 개의 큰 힘을 꼽으라고 하면 중력, 부력, 항력이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은 특징이 어떠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미에 맞게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이게 중력, 부력, 항력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친구는요,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피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력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밀도가 서로 다른 구묘항의 물체 A랑 B가 있잖아요. 여기서 죽겠어요. 다시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A와 B 있죠? B의 부피는요 서로 동일해요. 글씨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무게는 서로 달라요. 질량이 다른 거죠. 그 다음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상승 운동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공식은 바로 뭐냐면 부력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더하기 항력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같아졌을 때가 종단 속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대요. 즉 질량을 비교해 보면요 B가 A보다 크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 두 친구가요, 부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 중력의 차이죠. 자, 그런데 B랑 A 중에서 무거운 게 B이기 때문에 중력의 힘은 B가 커요. 그럼 이게 고정돼 있을 때 얘가 크면은 얘는 작아지는 거고요. 이게 고정돼 있을 때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지. 자, 그러면 항력이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작은 A 있죠? A가 어떻게 했어요? 항력을 더 크게 받는데 항력은 속력에 비례하는 거니까 A의 종단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바로 얻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풀어야 할까요? 자,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부피가 같다는 얘기고 부피가 같다는 말은 결국에는 부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다른 것은 서로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물체 A와 B의 밀도 공기보다 작다라는 것은 상승운동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물체 B랑 A를 비교해 보니까 B가 더 무거워요.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자 부력은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A는 이게 작아요. 그럼 항력이 커지겠죠? B는 이게 커요. 항력이 작아지겠지.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력은 속력에 비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력이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죠. 그래서 A의 종단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왜? A가 받는 항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냥 물리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선택지를 이제 보기 전에 선생님이 요거를요 좀 지우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요. 아까 봤던 답을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일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냥 취미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종단 속도를 구할 건데 A의 종단 속도를 선생님 VA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B의 종단 속도를 B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공식대로 치환을 해보면요 K가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승운동이기 때문에 M이 앞에 오는데 M은요 A랑 B 둘 다 똑같아요. 왜? 부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뭐만 차이를 주면 되냐면요 얘는 MAG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분의 앞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차이를 주면 돼요. 자, 이때 모든 값은 똑같은데 차이가 얘랑 얘밖에 없죠. 얘가 작고 얘가 커요. 그럼 당연하지만 빼는 수가 작으면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VA랑 VB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 전태같이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물론 그때는 K는 몰랐기 때문에 K는 그냥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이과 친구들이 이걸 딱 보면은 오 그럴듯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지우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이때는 항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A에 작용하는 항력이랑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그냥 없는 겁니다. 더 작고 크고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각각의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이때 A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 항력은 자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으면 안 돼요.
A의 학력이 더 크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건 아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고 온 거예요.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부력은 안 변합니다. 중력도 안 변합니다. 종단 속도일 때랑 정지하고 있을 때 유일한 차이는 학력의 크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번도 잘못된 거예요.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한다.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일정한 속도가 됐다는 것은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자, A와 B에 작용하는 학력이 점점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가속도는 줄어드는 거지만 속도 자체는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은 학력은 속력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5번입니다.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아까랑 또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력 더하기 학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부력 공이 하나 있고요. 부력,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기체, 그냥 기라고 쓸게요. 부력 공이 아까 최초의 상태고요. 부력 기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예요. 즉,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요, 지금요. 여기서의 중력이랑 이때의 중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가 생길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큰 물체 속에서 B를 상승을 시키면 점점 학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니까 학력이 크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른 거죠. 즉, 종단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일정한 속도 유지, 즉 종단 속도가 됐을 때 B에 작용하는 학력은 공기 중에 상승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겠구나. 바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V를요, 일단 B1과요, V, B-2라고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공기고 이 친구가 공기보다 큰 거예요. 밀도가 큰 기체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얘를요, M1과 그 다음에 M하고서 2로 구분을 해야겠죠? 왜? 기체가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뒤에 올 것들은요, 똑같아요. 여기만 그냥 쓸게요. 똑같습니다, 여기도요. 그러면 이 위랑 아래랑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얘 차이인데요. 두 개 중에 비교하면 이 친구가 크니까 당연히 종단 속도가 이때 더 빠르겠죠. 그럼 속도가 빠른 건 학력이 큰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 5번이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죠? 약간 변태 같은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이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그냥 부력, 중력 이렇게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공식만 만들어서 부인이 뭐니 이렇게 푼 거랑 그냥 다 똑같은 난이도고요. 그냥 아,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냥 신기하고 말 거예요 아마. 근데 문과 친구들은 그냥 중력, 부력, 학력 이걸로 계산했을 때 그거는 좀 따라올 수 있지만 공식을 적어서 봤을 때는 한 여러 번 생각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다음 예체능계 친구들은요. 앞에 설명도 마찬가지, 뒤에 설명도 마찬가지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체능계 친구들은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고요. 문과 학생들은 자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지문을 끝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모든 지문들은요. 보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자 문과적으로 설명하든 이과적으로 설명하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냥 문장 짜깁기로 지문을 혹은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나름 정리하는 와중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예요. 자, 다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물리고요. 물리는 사실 특정한 공식이나 방정식으로 환원이 되는 친구고 그래서 지문을 이해한 자체로 선생님은 그런 성격을 따라가려고 했다.
즉 물리는 물리처럼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죠, 사실은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